안녕하세요. 황혼의 말동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60대 남성이 여성보다 외로운 진짜 이유라는 이야기를 나눠드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말씀도 있었고, 남편한테 이 영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말씀도 있었죠.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 채널을 만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마음이 아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명절 이야기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다들 들뜬 것처럼 보이지요. 텔레비전에서는 온통 귀성길 소식이고, 마트에는 선물 세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바쁘게 움직이고, 뉴스에서는 고속도로가 꽉 막혔다는 소식이 하루 종일 흘러나옵니다. 세상이 온통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풍경 속에서 혼자 조용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들 전화를 기다리다가, 혹은 전화가 오지 않아서, 혹은 짧은 만남 뒤에 다시 텅 빈 집으로 돌아와서 말이죠. 남들에게는 가장 따뜻한 날이 어떤 분들에게는 1년 중 가장 시린 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 주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그 말을 건네는 방법에 대해서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유독 마음이 복잡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이 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못 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혹은 처음부터 이번엔 시댁 먼저 가야 해서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서운함이 밀려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서운함을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식한테 서운하다고 말하면 부담을 주는 것 같고, 친구한테 말하면 자식 흉보는 것 같아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을 그냥 삼켜버리십니다. 괜찮아, 다들 바쁘니까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얼마 전 한 구독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명절 전날까지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자식들 온다는 말에 이불도 새로 빨아 널어두셨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손주가 좋아하는 과일까지 챙겨오시고 며칠 전부터 냉장고를 가득 채워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저희는 못 갈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며칠 동안 준비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전화를 끊고 나서 하신 말씀은 괜찮아, 바쁘니까 그런 거지였습니다. 정작 본인은 하나도 괜찮지 않으면서 말이죠. 이런 순간 정말 필요한 것은 서운함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명절이라는 것의 의미를 스스로 다시 정해보는 일입니다. 명절은 원래 가족이 모이는 날이 아니라 나를 아끼는 날이어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오지 않는 명절이라면 그날을 온전히 나를 위한 날로 만들어보는 겁니다. 그 구독자님은 다음 명절부터는 조금 다르게 해보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오든 안 오든 명절 아침에는 혼자서라도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차려 드시고, 평소에 못 입던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가까운 절이나 공원을 산책하기로요. 이제는 자식이 오는 날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접하는 날로 정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목소리에 담긴 담담함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서운함을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 옆에 나 자신을 위한 작은 의식 하나를 만들어두는 것, 그것이 명절을 조금 덜 아프게 보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 이상하게 시간이 더디게 갑니다. 평소에는 하루가 금방 가는데 명절만 되면 하루가 유독 길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명절에는 유독 누군가 나를 챙겨주기를 기다리게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고 문자 한 통 없이 하루가 저물어갈 때, 그럴 때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외로움 자체가 아니라 나 지금 괜찮으냐고 물어봐 줄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그 사실이더라고 하셨습니다. 한 구독자님은 명절 저녁 텔레비전에서 온 가족이 모여 웃는 광고가 나오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났다고요. 그리고 그 눈물을 닦으며 드신 생각이 내가 지금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조차 아무도 모르는구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은 절대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표현할 곳이 없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감정을 억누르게 되고, 억눌린 감정은 결국 몸으로 나타납니다. 명절 뒤에 유독 몸이 아프거나 기운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명절 연휴가 끝난 뒤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평소보다 많아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결국 몸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정작 본인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겨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몸의 문제로만 여기고 지나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 나에게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 주기를 기다리지만 마시고 먼저 그 말을 건네보시라는 겁니다. 오래 소식 끊겼던 친구에게 혹은 비슷한 처지의 이웃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명절인데 잘 지내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누군가의 안부를 먼저 물으면 그 질문이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상대방도 그러는 그쪽은 괜찮으세요? 라고 되물어주기 때문이지요. 그 구독자님도 그날 저녁 몇 년째 연락 없던 옛 직장 동료에게 용기 내어 전화를 거셨다고 합니다. 명절인데 잘 지내나 해서요라는 말 한마디에 상대방도 반가워하며 1시간 넘게 통화를 하셨다고요. 그리고 통화를 끊을 때쯤엔 아까 흘렸던 눈물은 이미 잊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안부를 묻는 일,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명절 당일보다 더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 날입니다. 연휴 내내 자식들, 손주들과 북적이며 지내셨던 분들도 명절이 끝나고 다시 혼자가 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마음이 더 허전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며칠 동안 시끌벅적했던 집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설거지거리와 남은 음식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 그 적막함이 유독 크게 다가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심리학에서는 명절 증후군의 이면이라고도 부르는데 사람이 많았던 만큼 그 빈자리도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한 구독자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명절 연휴 3박 4일 동안 손주들 재롱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자식들이 떠나고 난 다음 날 아침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다가 갑자기 목이 메었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시끄럽다고 투정 부렸는데 막상 조용해지니까 그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손주가 쓰던 컵을 설거지하다가 그 컵을 한참 들여다보셨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방마다 남아있는 이불을 개다가 손주가 벗어놓고 간 양말 한 짝을 발견하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고도 하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자식들이 좋아하던 반찬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걸 며칠에 걸쳐 나눠 드시며 자꾸 그날 생각이 나셨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허탈함을 억지로 떨쳐내려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청승 떨고 있을 거냐며 스스로를 다그치는 것이죠. 하지만 허탈함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하지요. 나는 지금 서운한 게 아니라 그리운 거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구독자님은 이제 명절이 끝나면 그날 저녁 손주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전화해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 날짜를 달력에 미리 적어두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엔 언제 또 보나라는 막연한 기다림 대신 다음 달 셋째 주에 다시 온다는 구체적인 약속이 있으면 빈자리가 훨씬 덜 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고 나면 그 동그라미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허탈함은 사랑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음 만남을 향한 기대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명절을 자식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것이 정해진 현실이라면 이제는 그 명절을 어떻게 나 스스로 지켜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명절을 가족과 함께여야만 의미 있는 날로 여기시지만 사실 명절은 원래 계절이 바뀌는 것을 기념하고 한 해를 돌아보는 날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든 혼자든 그 의미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나만의 방식으로 채워보는 것입니다. 한 구독자님은 몇 년 전부터 명절마다 비슷한 처지의 이웃 세 분과 함께 모이는 작은 모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혼자 밥 먹기 싫어서 시작한 모임이었는데 이제는 명절마다 서로의 집을 돌아가며 방문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지난 명절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합니다. 처음 모임을 만들 때는 서로 어색해서 날씨 이야기만 나누셨다는데 이제는 서로의 자식 이름과 손주 나이까지 다 꿰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명절 음식을 조금씩 나눠 만들어 오는 것도 이 모임만의 규칙이 되었는데 덕분에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을 다양한 음식을 명절마다 맛보게 되셨다고도 하셨습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이제는 가족만큼 편한 사이가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표정이 참 밝아 보였습니다. 또 다른 구독자님은 명절이 되면 평소 가고 싶었던 곳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신다고 합니다. 처음엔 명절에 혼자 여행 가는 게 청승맞아 보일까봐 망설이셨는데 막상 떠나보니 사람 많은 명절 풍경을 피해 한적한 바닷가나 절을 걷는 시간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숙소에서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몇 년째 명절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 되었다고도 하셨습니다. 명절을 피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명절을 나만의 방식으로 보낸 거예요 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절을 견뎌내야 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채우는 날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작은 모임이든 혼자만의 여행이든 평소 미뤄뒀던 취미를 몰아서 즐기는 것이든 그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명절의 의미를 스스로 새롭게 정의한 분들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명절에 혼자 계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서운함을 억누르기보다 나를 위한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는 것. 먼저 안부를 물어 마음을 나누는 것. 명절이 끝난 뒤에 허탈함을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로 바꾸는 것. 그리고 명절의 의미를 나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채워보는 것. 이 네 가지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 황혼의 말동무는 매주 한 번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께 이 영상 하나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사회적 고립이 건강을 망친다, 의사도 인정한 사실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